본격적인 이 뭐 신규 위원장부터 두 분은 방금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신규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설 민심은 뭐 안 좋다를 넘어서 네. 국민들께서는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국민들께서 지금 이 정치 실종을 넘어서 이 정치 사망 이야기도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삼지대로 여겨지는 분들에 네. 대해서 또 기대도 잠깐 하셨다가 또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감들이 지금 다 좀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마음 둘 곳이 없다. 이게 제가 파악했던 설의 민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뭐 전체적인 정치권의 뭐 네. 자성과 좀 더 뭐 반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대로는 정치를 놔둘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정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 않았나 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반에 대한 실망이기도 한데 특히 여당에 대한 실망이 좀 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상대적으로 그렇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 얘기 자체를 꺼내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뭐 기대해봤자 바뀌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거의 뭐 체념에 가까운 그런 절망이 느껴졌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지금 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쪽이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대한 더 실망 그리고 비판 이게 더 컸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데 우선은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소영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금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그 리스크, 그 부담이 여전히 있다. 근데 이거를 뭐 아직도 이제 민주당이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참 우리 정치가 한 발도 못 나아가는 건 분명히 있고요. 네. 저는 아까 우리 이승환 행정관님께서 최재형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김건희 여사 아버님의 지인이라고 하시고요. 또 그분이 2022년도 5월 달에 그 대통령 취임 만찬장 있습니다. 거기에도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누구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아무 외부인이나 거 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거기 허락을 해서 들여보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밝히자는 게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대다수의 주장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명품백 논란은 심각하죠. 이것은 뇌물 혐의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파우치냐 백이냐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거든요. 백이면 어떻고 파우치면 어떻습니까? 이런 한 장이라도 갖거나 하면은 뇌물 혐의가 있을 때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그 공적인 네. 체계가 무너진 것이요. 이렇게 물증이 나와도 어떻게 수사기관이 하나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적인 역할들이 지금 완전히 다 붕괴됐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퉁치고 넘어가자. 전 이분이 검사 출신이시거든요. 어떻게 과거 검사 출신이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 앞에서 서로 퉁치고 넘어가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냥 참 홍준표 시장의 주장은 늘 신기하고 너무나도 창의적이어서 아마 국민들께서 거기에 누가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둘 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밝히는 것이지 둘 다 불법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서로 상기하고 넘어가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거예요. 아니 이거를 넘어가자 그러면요. 그럼 대구시청에도 백 들고 들어다녀도 되는 겁니까? 다 봐주는 거죠. 뭐 박절해가지고 그 매몰치 못해가지고 두고 가면 다 받아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저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아니 정의로운 검사시고 범죄 앞에서는 그 슬롯머신 그 검찰 이렇게 계실 때 수사까지 해가지고 모래시계 드라마까지 찍으신 분이 이런 식으로 그 서로 뭉개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서 아마 이 발언만으로도 국민들의 비판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 이제 사면을 한 건데요. 그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만은 결국에는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김태우 구청장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서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있었는데 전 이번에도 그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소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교롭게 기소했던 수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뭐 자기 부정이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개의 권한을 다 지금 남용하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수사권이고요. 그러니까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의 뭐 편향성이나 남용에 대해서는 이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부권이죠.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을 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면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남은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의 결정을 백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비판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 그렇지요. 권한이거든요. 근데 김기춘, 김관진 이 두 분 보수 쪽 인사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 있을 때 했던 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을 사면해 줬을 때 이것이 어떤 국민 통합적인 효과가 있을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통령실이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사면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사실 김성태 전 의원도 그 딸 채용 비리 관련해서 1년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신년에 특사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또 사면 복권 받으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면 복권을 했는데 국민 통합은커녕 당내 통합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위한 사면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던 분들 이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기준 확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김성태 전 의원만을 희생양 삼으면은 그 기준이 힘을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아예 선언을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정말 이제 우리는 이런 정과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사면복권 받더라도 당에서 공천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형평성을 지켜야 이것은 국민의힘이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 될 관건일 것 같고요. 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삼지대로 가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당에 오랜 생활을 해오셨고 또 당에서 중진 역할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이번 일로는 여러 가지 격앙된 감정들을 쏟아내셨지만은 네네. 아마 당내에서 또 역할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언급되신 분들은 뭐 서병수 의원이나 김태호, 조혜진 의원 이런 분들이신데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들은 아니신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또 오랜 세월 또 해당 지역구에서 의원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지역구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정치의 활동 공간을 열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당무에 많이 좀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PK, TK 지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 나가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먼 분들부터 이제 차례차례 이제 그 압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뭐 운명을 직감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컷오프보다는 좀 더 지역구를 이동해서 당의 일부 요청을 수용하는 모양을 잡으면서 뭔가 좀 정치적 공간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공천 갈등의 이 서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논란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늘 갖고 있더라도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굳이 당에 부담이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 들었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책임을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은 이거 뭐 공동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논란은 아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따져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으니까 후보로서 책임이 아마 그럼 절반 정도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 쪽도 책임이 당연히 있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팀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서 그 추윤 갈등을 그대로 방치했던 이 역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민주당의 뭐 친문 친명을 가릴 것이 없이 양쪽 다 이거는 뭐 국민들 앞에는 좋은 소리를 듣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논란 아니냐 저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선거제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 광경이 도대체 어떻게 비춰질까라는 점을 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라는 것이 합의를 통해 가지고 원래는 그 개정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개정 과정부터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비례성을 축소시키는 그러니까 역으로 되는 내용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해 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연동형이 좀 밀어붙여졌고 지금 이 연동형 체제하에
대해서 선거를 한번 지난번에 치렀고요. 네.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치르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만들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원칙을 주장했던 입장에서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좀 위성정당을 안 만든다면은 조금 더 정치의 신뢰가 회복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반칙을 쓰는 건데 그 반칙과 탈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국민을 보고 이번에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지키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좀 100점짜리 결정을 냈더라면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있고요. 뭐 이번에는 어쨌든 양당이 다 연동형 체제하에서 위성정당 지금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병립형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길 거면은 네. 모도로 그런 법을 만들고 어떻게 입법부가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전 정치권의 반성과 자성과 성찰을 또 촉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참 국민의힘에게 궁금한 건데 과거의 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소선거구제도 이거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날치기에 대한 비판은 그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엔 선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그 선거법을 우리가 지켜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지금 현행 법인데 이 선거법이 뭐 그 저는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는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 비판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현행법을 어기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기면서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냥 우리는 뭐 법 어긴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도 법이라는 것을 제정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글쎄요. 그냥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내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동의 없이 된 거니까 계속 앞으로도 법을 어길 거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맞는가? 전 거기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네네. 있다고 봅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지금 2심에서 실형이 또 네. 나온 거잖아요. 근데 또 뭐 당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 약간 좀 한풀이성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검찰 수사의 문제는 좀 계속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꼭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밝힐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 얻기도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창당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전 하시더라도 그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